오케이. 지구환경변화 교재 6쪽. 6쪽부터 볼게요. 6쪽. 지질시대에 관련된 얘기인데 지질시대 관련해서 이제 화석으로 지질시대를 구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요거 먼저 보자. 지질시대. 지질시대라고 하는 건 뭐를 지질시대라고 하냐면 지구가 형성이 돼서 지구가 만들어져서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불러. 지구가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근데 이제 이거를 수치적으로 보면 지구가 만들어진 시점이 46억 년 전. 그리고 현재까지를 이야기한다. 이거라고. 시기적으로 보면 46억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다 이렇게 부르겠다. 지질시대. 그런데 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얘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자 일단 퇴적물이 쌓여. 퇴적물이 쌓이다가 잠깐 쌓이는 게 멈춰. 그리고 다시 퇴적물이 쌓여. 그럼 위아래 퇴적물은 연속 퇴적이냐 불연속 퇴적이냐. 쌓이다가 끊어졌다가 다시 쌓였어. 그럼 얘네들은 연속적으로 쌓인 거야? 불연속적으로 쌓인 거야? 불연속적이거든? 그런 걸 보통 부정합이라 그래. 근데 통합과학에서는 부정합을 안 배워. 나누는 기준이 부정합이 있긴 한데 이건 안 배워.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는 뭐만 배우냐면 요 다음 거. 생물계 급변 이것만 배워. 어떤 생물이 살고 있다가 그 생물이 싹 사라져.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생물이 나타나. 그러면 지질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생물이 살다가 없어졌다가 새로운 생물이 나타났을 때를 지질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 살던 생물들이 그 시대에 좀 잘 발견되는 생물이어야만 해. 특이하게 발견되는 생물이면 지질시대를 특정하기 좀 힘들잖아. 그래서 이때 어떤 생물들을 지정할 때 이 생물들이 이제 살아있는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 그걸 화석이라고 부르겠다. 그걸 화석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래서 화석이라고 하는 건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 이걸 화석이라고 부른다. 지질시대에 살고 있었던 생물들의 유해 혹은 흔적 그걸 화석이라고 부르겠다. 이 얘기라고. 되니? 그걸 화석이라고 부르겠다. 자, 그랬을 때 화석의 종류가 두 개야. 표준 화석이 있고 시상 화석이 있어. 표준 화석이 있고 시상 화석이 있어. 표준이 있고 시상이 있는데 표준 화석은 뭐를 알려주는 거냐면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 표준 화석이야. 시대를 알려주는 게 표준 화석이야. 시대를 알려주는 게. 그리고 시상 화석은 환경을 알려주는 애야. 환경. 다시 표준 화석은 어떤 특정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하고 시상 화석은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을 시상 화석이다 이렇게 부르겠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조건은 아니고 표준 화석은 일반적으로 동물이야. 동물. 시상 화석은 일반적으로 식물이 많아. 무조건은 아니고 대체로 그렇다고. 그럼 다시 시대를 대표하려면 오래 살아있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돼. 특정 시대에만 살고 죽어야 된다. 계속 살아있으면 시대를 대표할 수 없어. 그래서 얘는 생존 기간이 짧아야 돼. 오래 살면 안 돼. 잠깐 살고 죽어야 돼. 다만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거니까 분포 면적은 어디서든 발견은 많이 돼야 하지. 그래서 분포 면적은 넓어야 한다. 분포 면적은 넓어야 된다. 되니? 되지? 자, 그런데 시상 화석은 환경만 맞으면 살아있는 거여서 얘는 생존 기간은 어때야 된다? 길어야 돼. 얘는 오래 살아있어야 돼. 환경만 맞으면 시대 상관없이 계속 살아있어야 된다고. 근데 분포 면적은 특정 기후대에만 살아있어야 되니까 분포 면적은 어때야 된다? 좁아야 된다 이거. 분포 면적은 좁아야 한다 이거. 됐지? 되니? 그래서 표준 화석과 시상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시 생물계 급변으로 지질시대를 구분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때 생물계 급변이 될 때 기준이 되는 화석은 표준 화석이야 시상 화석이야?
표준인 거야. 표준인 거라고. 추상이 아니고 표준 화석으로 그 기준을 따지겠다. 이 얘기라고. 자, 그러면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구분 단위가 있다고. 얘를 구분하는 단위가 있는데 가장 큰 단위가 누대, 그 다음이 대, 그 다음이 기, 그 다음이 세, 그 다음이 절 이렇게 쭉쭉 간다고. 근데 통합과학에서는 하나만 배워. 대만 배워. 대만. 딴 거 안 배워. 오로지 대만 배운다. 대. 무슨 대 무슨 대 무슨 대 이것만 배운다고. 그래서 이 대가 4개가 나올 건데 네, 가로로 쓰면 좋은데 이게 지금 좁으니까 세로로 쓸게. 세로로. 자, 선캄브리아 시대. 아니 이거 못 쓰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있거든. 근데 대보다 작은 단위가 기라 그랬잖아. 고생대는 기가 6개가 있어.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룰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6개 기가 있는데 안 배워. 근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캄브리아기야. 그러면 요 전시대는 캄브리아기보다 전시대잖아. 그래서 캄브리아보다 앞섰다 해서 선 캄브리아. 근데 얘는 대라고 안 하고 시대라고 한다. 선 캄브리아 시대다 이렇게 불러. 여긴 다 외우는 거야. 외우면 맞출 거고 못 외우면 못 맞출 거야.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네가 성실한지 불성실한지를 판단하는 단원이라고. 성실하면 맞추는 거고 불성실하면 못 맞추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암기하는 거니까 일찍 외우면 까먹어. 그러니까 지금 외우면 안 될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시험 임박해서 외워야지. 지금 괜히 외웠다가 까먹으면 짜증만 나니까. 근데 한 학기 경험해서 알잖아. 시험 기간 됐다고 네가 외워? 안 해요. 그때도 안 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외워. 그리고 까먹으면 다시 외우고 까먹으면 다시 외우고 그래야 이 텀이 줄어. 한 학기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좀 받아들이길 바래. 그때 됐다고 갑자기 네가 공부하지 않아. 너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어차피 네가 할 양은 정해져 있는데 이 양을 한 방에 하기가 힘들면 조금씩 쪼개서 좀 하라고. 미리미리. 조금씩 나눠서. 자, 다시. 시기가 성캄브리아 시대. 이때가 46억 년 전이야. 46억. 자, 요때가 5억 4,200만인데 그냥 대략 5.4억. 얘가 2억 5,100만, 2억 5,200만인데 그냥 대략 2.5억. 얘는 6,550만이거든. 대략 6,600만. 대략적인 시기를 외우고 있어야 돼. 나중에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쉽게 하면 뭐 하냐면 이 시기를 하루 24시간으로 빗대서 시간으로 쪼개서 나눠보라고 하거든.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면 대략 밤 9시가 좀 넘어가면 성캄브리아 시대가 끝나. 이게 거의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시기 있잖아.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시기는 대략 1분 정도 된다. 24시간을 토대로 1분 정도. 자, 아무튼 그럼 이 각각의 시대의 특징을 볼게. 선캄브리아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때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 나와. 최초로 광합성하는 생물이 나온다. 이 애가 누구냐? 남조류야. 남조류. 남조류라고 불리는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 나온다고. 최초의 광합성 생물. 그런데 얘가 살던 흔적이 화석으로 생겨. 얘가 살던 흔적이 화석으로 생긴다. 그게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부른다.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화석이 생긴다.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냥 길면 쟤야. 화석 이름 긴 거 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객관식이면 상관없는데 주관식이면 골 때리는 거야. 주관식은 못 쓴다. 스트로마톨라이트다. 아니 책에 다 써 있어. 책에 써 있어. 8쪽 보면. 8쪽 보면 있어.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 않아도 니네가 해야 할 숙제는 배우면 그 주에 배운 내용에 대한 책을 한 번은 읽어봐야 돼. 최소한. 그러면 내용들이 나온다고. 뭐가 써있는지. 자,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리고 두 번째. 이때 다세포 생물이 출현해.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다. 이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게 대량으로 발견되는 지역이 있어. 그게 호주 에디아카라.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야.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요 시대에 해당한다 이 얘기라고. 됐지? 첫 번째 저런 특징이 있다. 성카브리아 시대는 에디아카라, 호주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이게 다세포 생물들이 살던 화석군이 나타난 거야. 그러면 남조류가 최초로 광합성했잖아. 그럼 광합성하는 생물이 나타났으니까 지구상에 산소의 양은 점점 어떻게 돼야 돼? 늘어야겠지? 왜냐면 광합성에서 계속 산소 만드니까. 근데 이 산소가 처음에는 물속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물이 더 이상 산소를 못 녹이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 육지로 삐져나오는 거야. 대기 중에 산소양이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대기 중에 산소양이 늘어나기 시작해. 그러다 보면 대기 중에 산소양이 점점 늘다가 현재보다 많아지는 어떤 시점이 있거든. 그러면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산소들이 모여서 오존층을 만들어. 그럼 그렇게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나면 산소양이 대기 중에 더 이상 늘지 않고 현재와 비슷한 상황을 유지하게 된다. 그게 언제냐? 고생대 중기쯤이다. 고생대 중기쯤에 오존층이 생겨. 그래서 자, 고생대의 특징으로는 삼엽충을 얘기한다. 삼엽은 세 개야. 세 개인데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면에 눈가리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세 면에 눈가리 있는 벌레 해서 삼엽충이야. 삼엽충. 얘가 고생대의 가장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고, 그리고 고생대 때는 중기에 오존층이 생긴다고. 근데 이 오존층이 무슨 일을 했니? 기말고사범인데. 자외선 차단. 유해 자외선을 차단했다. 유해 자외선을 차단했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육상생물 출현하는 거지. 얘가 차단되면서 육상으로 생물이 기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요때 기어나왔던 생물이, 이때 기어나왔던 식물, 그 식물이 뭐냐? 양치식물이다. 그 식물이 양치식물이야. 고사리 같은 애들 얘기해. 고사리 같은 애들.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이 번성하게 된다. 양치식물이 번성하게 된다. 됐어? 양치식물이 번성한다. 그리고 육지로 이제 생물이 나와. 물속에서만 살다 육지로 나와. 물에 살다가 육지로 나와. 그래서 서식지가 양쪽인 애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서식지가 양쪽이라 해서 그걸 양서류라고 불러. 양서류. 양서류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 고생대 때는 말기에, 고생대 말기 때 판 구조론에 의해서 어떻게 돼? 판이 움직였다 흩어졌다 움직였다 흩어졌다 하지. 그래서 왜 베게너가 어떤 얘기 했었냐면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던 대륙이 하나 있다 그랬어. 그걸 뭐라고 했었니? 판게아라 했어. 이때 판게아가 생겨. 이때 판게아가 생겨서 생물들이 많이 죽어. 그리고 말기에 뭐도 찾아오냐면 빙하기도 찾아와. 그래서 좀 많이 죽어. 그래서 고생대 때 대량 멸종이 나와. 그건 뒤에 이제 그래프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두 번째 중생대야.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은 공룡과 암모나이트야.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가장 대표적이고, 이때 번성했던 식물은 거시 식물이다. 거시 식물의 대표적으로는 은행나무와 소철이 있다. 은행나무와 소철. 이게 중생대 때 특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중생대는 기후를 보면 유일하게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생대는 따뜻했다. 따뜻했다. 자, 신생대. 신생대는 대표 화석이 화폐석과 메머드가 대표 화석이고, 신생대는 화폐석과 메머드가 대표적이고, 얘가 대표적이고, 이때는 속시식물이 번성한다. 속시식물이 번성을 하는 거고, 요때 속시식물의 대표적인 건 단풍나무. 단풍나무가 대표적이고, 신생대 때, 요때 신생대 말기에는 4번의 빙하기가 찾아오고 3번의 간빙기가 찾아온다. 간빙기는 온도가 높아진 거 얘기한 거고, 빙하기는 온도가 낮아진 거 얘기해. 그래서 지질시대의 특징, 최소한으로 암기해야 될 내용은 이거. 최소한의 암기사항은 이거고, 나중에 학교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전공이 지구과학이야. 그럼 막 흥분해갖고 무슨 짓을 하냐면 초, 중, 말로 쪼개서 외우게 한다. 초기 특징, 중기 특징, 말기 특징. 근데 거기서 이제 또 거기서 추가적으로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어떤 생물이 출현했냐 번성했냐를 구분하게 한다.
출현과 번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하게 보면 거시 식물이 번성한 건 중생대야. 근데 거시 식물이 출현한 건 고생대야. 항상 번성한 시기 전 시대에 출현해. 자, 다시. 속시 식물이 번성한 건 신생대거든. 그럼 속시 식물이 출현한 건 중생대야. 그럼 다시. 양치 식물이 번성한 건 고생대거든. 그럼 양치 식물이 출현한 건 그건 고생대 중기지. 왜? 오존층이 생기고 나서 육상식물 나왔다 그랬잖아. 그때 얘 나온다고. 요것만 아닌 거야. 되니? 다만 이런 오해를 하면 돼. 식물은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동물은 야 공룡이 번성한 건 중생대지. 공룡이 출현한 건지야. 아, 그것도 중생대야. 왜냐면 얘네 싹 죽어야 시대 바뀌는 거라고. 이때 삼엽충 싹 사망해야 이거 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 고생대가 좀 피곤한 게 뭐냐면 고생대 초기 때 주로 발견되는 화석이 있어. 그게 필석이야. 얘는 초기 때만 발견돼. 고생대 중기 때 주로 발견되는 화석이 있어. 그게 갑주어야. 물고기. 고생대 말기 때만 주로 발견하는 화석이 있어. 그게 방주충이야. 얘네는 초, 중, 말로 쪼개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주로 삼엽충을 얘기하거든. 왜 삼엽충을 얘기하냐면 삼엽충은 고생대 전 시기에 걸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화석들 있지? 얘는 이제 나중에 교과서나 학교에 주는 학습지 거기에 나오는 그림하고 연관지어서 외워야 된다. 그리고 고생대 생겼던 이 양치식물 고사리 있지? 이건 네가 지금 먹는 그 고사리랑 좀 다르다 사이즈가. 저때 고생대 시절의 고사리는 얘 키가 큰 건 1m다. 아 작아? 이만하다고 고사리가. 네가 입에 넣는 그거랑 좀 다르다고. 이때 당시에 양치식물은. 근데 그게 현재 이제 고사리로 오긴 했지만. 그리고 고사리 나오면 뭐 외워야 되냐면 얘는 시상화석이기 때문에 고온다습했다는 거야. 고온다습. 아무튼 그래. 자 그럼 다시 볼게. 책에 있는 내용. 자 일단 이거는 7쪽 위에 있는 건데 봐봐. 자 가나다라 지층에서 이렇게 있어. 그러면 가나다라마 지층이 이렇게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쌓인 거겠냐? 가겠지. 제일 밑에 깔려 있으니까. 마가 가장 나중일 거야. 두 번째. 자 A, B, C, D, E, F, G라고 하는 화석이 발견이 됐거든. 그럼 이 화석들 중에서 표준 화석으로 가장 좋은 화석은 누구겠니? 자 좋은 표준 화석이 되려면 오래 살면 돼 안 돼? 안 돼. 짧게 살고 죽어야 되거든. 그럼 누가 제일 좋아? 표준 화석으로? D가 제일 좋아. 잠깐 살다 죽으니까. 그럼 시상 화석으로 제일 좋은 건 누구야? E지. 계속 살아있으니까. 뭐 그런 걸 구분하게 될 거야. 자 다시. 표준 화석, 고생대, 삼엽충, 중생대, 공룡, 신생대, 화폐석. 그림 보고 누군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나중에 이 화폐석이 죽으면 뭐 되냐면 얘가 석유 되는 거야. 그래서 화폐석이 많이 묻혀 있으면 석유가 많아. 근데 화폐석은 신생대 지층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화폐석이 많이 나오는 땅은 어린 땅이야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화폐석이 별로 안 나오거든. 그만 우리나라는 어린 땅이 없어. 그래서 석유가 별로 안 나와. 그럼 석유가 많이 나오는 땅은 어린 땅이 많아. 근데 문제는 뭐냐? 어린 땅은 에너지가 많아. 그래서 땅이 나이가 어리면 지각 변동이 심해. 그래서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는 지각 변동이 심해. 그래서 살기가 안 좋아. 그래서 신이 공표한 거야. 자원이 많이 나는 나라는 지각 변동이 심해서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뭐해? 땅 파서 먹고 살으라고 석유 묻어준 거야. 너네 일 안 해도 돼. 그냥 땅만 파면 돼. 대신에 죽을 수 있어 언제든. 지각 변동이 심하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는 지각 변동이 거의 없지. 그래서 땅을 파도 나올 게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원이 제일 중요한 자원이 뭐야? 인적 자원이지. 그래서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땅 파면 자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가 자원이 돼야 되거든. 그럼 인간이 자원이 됐을 때 가장 쓸모 있는 경우는 지식을 갖고 있을 때거든. 지식을 갖고 있을 때. 그래야만 된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자원이 안 묻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원이 묻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굳이.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한다고 외국 가면 외국 애들은 공부 안 해도 되고 걔는 자원이 있잖아. 그러니까 걔는 공부를 안 해도 돼. 근데 니는 자원이 없지? 그러니까 해야 돼. 다만 개인적으로 자원이 있는 케이스는 있지.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자인 경우. 그러면 안 해도 돼.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근데 그냥 우리 집은 평범하다. 그럼 공부해야 된다. 가난해도 공부해야 돼. 얘기했지만 나는 가난해서 학원 강사가 됐고 처음에 시작할 때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지. 와. 벗어날 노력 중이지. 자, 시사마서 환경을 알려주는 거야. 이거 두 개 외우자. 산호 나오면 얕고 따뜻한 바다야. 산호 나오면. 고사리 나오면 고온 다습. 이 두 개 외우는 거야. 저 고사리가 발견돼 어떤 지층에서. 그럼 이 동네는 옛날에 고온 다습했구나. 산호가 발견이 되면 얕고 따뜻한 바다였거나. 그런데 산호 발견 위도대가 보통 산호는 저위도 근처에 살아야 돼. 고온 따뜻하고 얕은 바다니까. 근데 만약에 산호가 중위도 넘어가서 고위도 지역에서도 발견이 됐어. 그럼 뭐 하냐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옛날엔 좀 많이 더웠구나 이렇게 추정하는 거야. 옛날 날씨가 좀 더웠겠구나라고 추정한다고. 자, 다시. 그래서 지질시대 기간이 대충 이렇게 되는데 이때 화석들 그림이 이렇게 된다 이거는. 자, 근데 이거 책에 있는 고쳐라. 이거 대 아니야. 틀려. 시대야 시대.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해야 정확해. 대 아니다.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분류하자. 선캄브리아 시대. 그래서 뭐 스트로마톨라이트, 삼엽충, 공룡, 화표석, 암모나이트, 네모드 이런 애도 있다고. 자, 그리고 수륙 분포. 자, 수, 바다, 육지. 바다와 육지가 어떻게 생겼었냐 이건데 이것도 지도 모양 보고 나서 시대 구분이 가능해야 된다. 그럼 첫 번째, 판게야. 땅 뭉쳤지? 이게 언제냐? 이게 고생대 말이야. 이게 고생대 말이야. 구분해야 돼. 초중말. 책에 보면 8쪽에 있는 거야. 8쪽 맨 위에 표 안에 있는 거야. 8쪽 맨 위에 표 안에 세계지도 그림이 있어. 거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고생대 말이야.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개념을 모르겠어. 일단 얘기하지만 지금 열심히 들어. 그리고 물론 녹화를 해놓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개념 필요하면 이걸 보내는 줄 건데. 근데 또 자꾸 지금 못 알아들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 들어서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들으면 이해하겠지. 나중에 된다고 네가 달라져? 그냥 한 달 후야. 그때 너와 지금의 너는 똑같아. 지금 못 알아들으면 그때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지금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근데 그때 가면 알아듣는데 지금은 못 알아들어. 그거는 너의 의지 차이야. 지금은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고. 그때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알아야겠으니까 이제는. 그 차이일 뿐이다. 자, 두 번째, 땅이 흩어지기 시작하지? 근데 흩어지기 전에 봐. 판게아가 생겼을 때 요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참고야. 이 바다가 테티스 해야. 현재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이제 지중해가 돼.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되고 판게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 있지? 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판탈라사라고 그래. 판탈라사. 이 판탈라사가 현재 뭐냐? 태평양이야. 태평양. 그 말은 태평양은 옛날에도 있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대서양, 인도양 이런 건 옛날에 없었어. 근데 이제 땅이 이렇게 갈라지잖아. 갈라져 나가면 요 사이에 있는 부분 여기가 이제 바다 대서양이 된다 이거야. 인도양은 인도판이 이동해 오면서 온 바다야. 그래서 인도판이 이동해 오다가 유라시아 갖다 때려 박아. 그럼 산맥 생기지. 그 이때 생긴 산맥이 뭐니 이게? 이게 히말라야지. 그게 신생대 때다. 자, 그러면 땅이 언제 분리되냐? 얘가 중생대 초기가 끝나가는 시점. 이때 분리되기 시작한다. 판이 분리되는 건 중생대 초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판이 분리되기 시작한다. 판이 분리돼. 판이 분리되니까 판의 경계를 치면 무슨 경계가 많아지는 거니 이게? 발산형 경계. 니네 다 까먹으면 모의고사 못 본다. 9월달에 모의고사 봐야 되는데 볼 거. 분리된다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신생대에 오면서 현재와 유사한 형태. 그러니까 대서양은 더 넓어졌지 저 때보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서양은 점점점 넓어질 거야. 대서양은 태평양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수륙 분포 보고 나서 시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수륙 분포 보고 나서. 자, 그리고 대멸종이라고 해서 지질 시대가 바뀌면 생물계가 급변했다 그랬잖아. 그럼 생물이 바뀔 때 이제 지질 시대가 바뀌는데 대멸종이 총 몇 번 차지하냐면 총 5번이 찾아왔다고. 싹 사라진 게 5번이 있었거든. 5번이 있었는데 고생대 때 총 3번 있었고 중생대 때 2번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시대가 바뀌는 건 멸종될 때 굉장히 많이 멸종된 시점. 그 시점에 시대를 바꿨다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3차 대멸종이 일어났을 때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 3차 대멸종이 일어난 이 시점이 고생대 말인데 이때 없어진 이유는 판게아 형성과 빙하기 때문에
이제 생물이 대량 멸종했거든. 이때 어느 정도로 멸종했냐면 전체 생물의 96%가 사라졌다. 전체 생물의 96%가 멸종했다.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지. 근데 신기한 건 멸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생물의 종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결과적으로는 늘고 있지. 야, 여긴 줄었는데 이지하면 안 돼. 전체적인 추세선은 어쨌든 늘었어. 이게 뭐냐면 남아있는 애들이 진화하면서 결국엔 생물종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이 얘기다. 멸종을 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이때 중생대가 끝나는 이 시점에 또 멸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빙하기가 없었다고. 판기아도 안 생겼거든. 근데 이때 왜 멸종했냐? 이때의 멸종은 현재는 소행성 충돌로 보고 있다. 소행성 충돌이 일어나서 공룡이 다 죽었다 이 얘기라고. 그럼 아직까지 현재는 신생대란 말이야. 그럼 보통 멸종을 누가 하냐? 그 시대에 제일 나대는 애들이 멸종한다. 고생대 때 제일 나댄 게 삼엽충이야. 걔가 싹 사라져. 그럼 이제 고생대 끝이야. 중생대 때 제일 나댄 건 공룡이야. 공룡 사라지니까 시대 바뀌었어. 그럼 신생대 때 제일 나대는 건 누구야? 누구잖아? 인간이라고. 인간이 멸종하면 신생대 끝났다고 얘기할 거야. 예전에는 인간 태어나기 직전까지라고 얘기했었거든. 그건 이제 10년 전에 공부할 때. 근데 지금은 인간은 없어져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신생대가 끝나는 시점을. 그래서 아직은 신생대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얘 멸종이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멸종이 일어나서 종이 확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시 생물종이 늘잖아. 이런 걸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면 적응방산이라 그래. 환경에 적응해서 생물종들이 갑자기 확 퍼져서 늘어나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얘기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거야. 그러니 요게 지질시대에서 너희들이 꼭 외워줘야 하는 내용들이다. 지질시대에서 너희들이 꼭 암기를 해줘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좀 외워야 된다. 자, 그럼 교재 15쪽 볼게. 15쪽. 거기 뭐 빈칸이랑 이런 건 알아서 채우고. 자, 15쪽 다 틀려도 돼. 지금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풀어봐. 이거 지우진 않을게. 써놓은 걸. 자, 풀어봐라.